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은 파기환송되자마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찾아왔어요.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에 있었던 선수, 그리고 윤석열 쪽의 사람도 한 명, 다른 한 두어 명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플랜 B를 준비해야 될 걸?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그때는 그냥 흘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파기환송이 되니까 이게 진짜구나. 어쨌든 의혹 제기는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했으면. 제가 집권 야당 같다라고 비판도 했거든요. 너무 좀 막 던진다.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익명의 제보 녹취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관련된 것인데, 사실 처음일 누가 있느냐도 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이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고요. 일각에선 이게 AI 음성으로 조작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공방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쟁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씨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 씨까지 이렇게 4명이 만났다는 게 이 의혹의 이게 스토리인데, 조법원 대법원장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사실 4분 다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서영교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이런 상황인데, 좀 이 논란의 좀 본질 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좀 설명 가르마를 좀 타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제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다 섞여 있는 건데, 그 서영교 의원이 이미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정도 썼고,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아침에 CBS랑 KBS 라디오를 끝나고 한 8시 50분쯤에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자세히 들어서 서영교 의원의 얘기를 좀 전달을 하자면은, 하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5월 2일이에요.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있었고, 5월 2일 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 합의체로 화부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충성맹세를 조희대는 누구입니까? 윤석열의 친구입니다.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열린공감TV는 5월 10일 날 방송을 했기 때문에 무관한 거예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은, 딱 파기환송 되자마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찾아왔어요. 근데 민주당의 모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 멀지 않은 기간에. 그때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에 있었던 선수, 그리고 윤석열 쪽의 사람도 한 명, 그리고 다른 한 두어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 대법원이 이거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플랜 B를 너희 준비해야 될 걸?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그때는 그냥 흘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파기환송이 되니까 이게 진짜구나. 거기서 얘기했던 근거가 뭐냐면은, 조희대가 이미 윤석열한테 그때 당시에 충성맹세를 했어. 초반에. 그게 취임식 날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그쪽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에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MBC 시선 집중에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서영교 의원이 했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5월 2일 날 질의를 한 거고, 5월 10일 날 갑자기 사회내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지, 이제 정상명, 김충식의 한덕수, 이제 조희대 이 4명이 만났다라는 거. 그거는 그쪽에서는 이제 썰전이라고 하는 건데, 돌아다니는 썰을 만든 건데, 거기에 초반에 AI로 만든 음성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한 거니까, 이거를 그 제보자 음성을 AI로 만드는 거냐. 그런데 열린공감TV는 또 이 제보자 음성은 AI 아니다,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보고 나서 내 제보가, 이쪽 제보, 국회의원이 한 제보도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 이거는 딱이네라고 하면서 5월 14일 날 그 제보 음성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지금 했는데, 그거를 부승찬 의원이 최근에 또 대정부 질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일 큰 문제점은, 어쨌든 의혹 제기는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했으면, 특히 이제 여당이 됐으면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면은, 제가 집권 야당 같다라고 비판도 했거든요. 너무 좀 막 던진다 지금. 그래서 이 비판 한 축이 있는 거고,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의원이 들고 온 건데 검증을 안 하고 그렇게 트니까 사실은 더 이거 일파만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는 제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제 선을 그렇게 그은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쪽으로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데 몇몇은 아직도 좀 집착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에게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맞습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네. 그 뒤에 누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까지 뭐 확대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네. 거기까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을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구실을 뭘로 만들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런 얘기가 있네? 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거라고 네. 봐요.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세 명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같이 저녁이나 한번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를 좀 데리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뭐 랭커께서 근데 제가 아는 누구도 있는데 그 사람도 와도 될까요?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야 근데 우리 같이 만나는 건 어렵잖아. 이렇게 아마 거절하거나 그럴 겁니다. 네. 이 4명 만났다는 사람 중에 김충식 씨 있잖아요. 네. 네.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 만날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물론 부적절한 만남이겠지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상면 전 검찰총장 거기까지도 그 세 사람이 만날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의 측근이라고 하고 있는 김충식 씨가 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런 범인들이 만날 때도 누구 한 명 만날 때 그 멤버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김충식 씨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잘못된 제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죠. 이걸 통해서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 또 부승찬 의원도 그 대정부 질문에서 네.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건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면책특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두 사람이 네. 져야겠죠. 당초 민주당에서 좀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면서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팩트 체크가 좀 잘 안 된 아직 상황인데 그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본질은 이제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이다 이러면서 다시 또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 논란과 겹치면서 좀 조 원장에 대한 사퇴론도 좀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이후로 대법원장이 사퇴를 한 게 이제 두 번 있어요. 1987년하고 네. 1993년에 있는데 사퇴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 법원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법원의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네. 사실 이게 엄청난 저는 개인적으로 똥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빨리 결정한 거 뭐 정치적 논쟁도 있고 뭐 찬성하신 분도 있지만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정치 개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네. 며칠만 한 7일 만에 이렇게 내릴 수 있느냐 그 6만 쪽을 볼 수 있느냐 막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중립성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여러 명의 판사가. 근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다 이제 그 목소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 더 지금 우선시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음모론 공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똥볼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과 뭐를 헌법을 위반했으면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은 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좀 이제는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는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국민적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퇴임을 하시고 나서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은 안 되셨는데 요즘 좀 발언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보이고 굉장히 주목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좀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헌재 판단을 밟게 될 것이다 전망하면서 약간
정부 여당의 사법 개혁을 좀 비판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논란들에 대해서 의견을 더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좀 문전 대행의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 그 유명한 스타들이 톡쇼나 라디오에 나오는 이유 아세요? 복귀작이 예, 예. 있거나 뭐 네네. 영화가 개봉한다거나 그렇죠. 새로 음반을 내면 그런데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책을 내셨어요. 네. 호의에 대하여라는 그게 지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라더라고요. 네. 그 책을 홍보하려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왜 166명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귀를 기울여고 하지 않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다음 날부터 헌법학계든 법조계에서든 이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네. 뭐 논쟁적인 발언이 아니라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영배 그 소장이 헌법을 읽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인이 주워 담았지만 네.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헌법을 읽어보고 어떤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그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사회가 좀 존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파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도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어쩌면 국민의힘도 우리 쪽 지지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던 분은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한번 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이 이제 마지막 시사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네. 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시사방송 은퇴 선언. 본인은 이제 책을 네. 홍보하러 나왔는데 네. 꼭 시사 현안을 끼워 넣어가지고 답을 질문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있죠. 질문 들어가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일파만파다 그러면서 그 질문이 여의도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여의도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의도를 대상으로 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을 한 건 아니다. 네. 그 이제 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그래서 예. 예전에 뭐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한테 영향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또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야당에서는 칭송을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짧게 얘기를 하면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시각하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시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헌법은 최소한의 얘기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균형, 견제, 3권, 그러니까 3세 기관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충돌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성남시장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선출된 그걸로부터 어느 정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네. 임명된 공직자들은. 그게 이제 지난번에 뭐 얘기했던 영희와 철수가 태권 부위를 타면은 영희가 조종하고 철수가 조종하고 뭐 이런 류의 얘기예요. 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법과 헌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출된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런 법을 만들거나 입법부가 대표죠. 그러면은 이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아주 원칙론적인 얘기라서 이게 네. 무슨 독재나 이렇게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문영배 전 소장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당분간 공직에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밝혀서 확실히 좀 선을 긋는 분위기긴 한데 사실 여의도에서야 워낙 뭐 많은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헌법재판소장 대행까지 하신 분이 선출직 공직에 나온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하고 공직을 맡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인 또 지금 어디 대학에서 가리키는 네. 그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국가 원로로서 국가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괜히 다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본인이 했던 판결이나 행보들이 그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네.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지난번에 그 오광수 민정수석 대표적이잖아요. 네.
아니 거기 그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낙마를 하긴 했지만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그 지명됐던 분이. 네. 그러니까 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뭐 현대 사회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선비는 배가 고파도 빌어먹지 않고 추워도 겹불을 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누가 지금 굶어 죽을 문제도 아니고 얼어 죽을 네. 문제도 아니라면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저는 네. 사회의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 보탤 것 없이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정광래 대변인의 방금 말씀에.